스마트 목표, 이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엔 꼭 해내보자 하고 스마트한 목표를 얄쌍차게 세웠는데 며칠 뒤엔 흐지부지 결국 난 역시 안 돼 라는 말만 남겼던 적 있으셨나요? 놀랍게도 그 실패는 당신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목표 설정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해온 스마트 목표 설정의 함정과 이 시대에 더 적합한 새로운 목표 전략 나이스 프레임워크를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목표 설정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즉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현실적이고 기한이 있는 목표.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패 프레임에 갇힌다. 스마트 목표는 결과 중심입니다. 한 달 안에 5kg 감량, 3개월 안에 구독자 1만 명 달성처럼요. 그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는 실패했어 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성과 중심의 목표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증가시키고 실제 성취율은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까지 책임지게 만든다. 예를 들어 3개월 안에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이라는 목표. 이건 콘텐츠 퀄리티 외에도 알고리즘, 경쟁 채널, 사회적 트렌드 등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스마트 목표는 그 실패까지도 전부 내 탓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셋째, 동기보다 강박을 만든다. 안 하면 실패야. 이뤄야만 해. 이런 압박은 내적 동기가 아니라 의무감과 불안을 키워서 오히려 회피 행동을 불러옵니다. 게다가 스마트 목표는 창의성을 억누르고 윤리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를 아예 버려야 할까?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애초에 목표 설정 자체가 문제인 걸까?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 아주 작은 습관에 힘쳐자. 목표 따윈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목표는 잊어라. 시스템에 집중하라. 그는 말합니다. 목표는 잠깐의 방향일 뿐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금메달은 목표지만 매일의 훈련 루틴과 회복 스케줄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결국 금메달을 만들어냅니다. 성공은 시스템의 부산물이지 목표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제임스 클리어는 말합니다. 스콧 애덤스, 만화 딜버트의 작가이자 더 시스템의 저자. 패배자는 목표를 만들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는 10kg 감량이라는 목표보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이라는 시스템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목표는 달성 전까지 늘 실패자지만 시스템은 매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뭘까? 그렇다면 실행 가능하면서도 즐거운 목표 설계법은 없을까요? 그 해답을 제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 출신 630만 유튜버 알리 압달입니다. 생산성 전문가로 활동 중인 알리 압달은 기존 스마트 목표의 한계를 분석하고 더 실천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표 설계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나이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나이스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리얼텀, 단기 실행 중심. 3년 안에 억대 연봉 같은 장기 목표 대신 이번 주, 이번 달처럼 당장 실행 가능한 짧은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야 되는 긴장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억대 연봉이 아니라 이번 주, 세계 포트폴리오 제출, 인풋 베이스드, 투입 중심, 결과가 아니라 투입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안에 10kg 감량이 아니라 하루에 30분 가볍게 걷기, 한 끼는 저칼로리 식단 유지하기처럼요. 왜냐하면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결과는 환경과 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3개월 안에 10kg 감량이 아니라 하루 30분 전신 운동하기.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이 아니라 주 2회 영상 콘텐츠 만들기. 컨트롤러블, 통제 가능한 요소.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목표에 포함합니다. 날씨, 타인의 반응, 알고리즘은 변수니까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1000자 글쓰기 같은 구체적이고 스스로 조절 가능한 행동이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루틴에 집중합니다. 조회수 10만 달성이 아니라 매일 콘텐츠 아이디어 3줄 정리. 에너자이징, 에너지를 북돋는 방식. 이걸 하면 에너지가 올라갈까?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재밌고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즐거움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실행의 반복성을 높여줍니다. 하루 운동 1시간, 남들이 하는 고된 운동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운동을 시작하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기. 실제로 알리 압달 본인도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구독자 몇만 명 같은 스마트 목표 대신 다음과 같은 나이스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매주 영상 아이디어 3개 기록, 주 2회 영상 업로드, 콘텐츠 제작 루틴을 재미있게 시스템화. 그 결과 그는 매주 즐겁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630만 구독자를 보유한 글로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목표는 의무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설계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도 처음엔 영상 한 편 올리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고 조회수 10도 안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스 시스템 덕분에 그는 조회수가 아닌 루틴에 집중할 수 있었죠. 오늘부터 스마트 목표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장기 목표는 일주, 한 달, 최대 3개월 단위로 쪼개기. 결과 중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투입 중심으로. 변수는 제외하고 내가 통제 가능한 행동만 포함하기. 에너지를 업. 나만의 재미와 즐거운 방식 찾기. 이 영상이 끝나고 기존 세웠던 3대 500 같은 목표를 나이스 방식으로 다시 설계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바꾸고 싶은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속적인 나, 창조적인 내가 아닐까요? 목표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 설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설계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스마트보다 더 현명하게 당신의 삶을 나이스하게 바꿔보세요. 행동설계가 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